테크노사우루스의 티런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인텔 15세대 코어9 울트라 285K. 자, 이거 출시 전부터 벤치 점수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어떤 인텔 15세대가요, 뭐랄까, 그 인텔이 자기의 실력을 검증하는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사실 저도 이제 컴퓨터 가게를 하고 있지만 인텔 안 쓰잖아요. 다들 게이밍도 그렇고 그냥 작업용도 그렇고 대부분이 암드를 쓰잖아요. 그러던 와중에도 그 인텔이 항상 하던 핑계거리가 뭐야? 맞아요. 인텔은 그 미세 공정에서 암드에 비해서 조금 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공정이 아니면 사실상 설계 역량을 갖다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니들처럼 4나노, 5나노 공정 쓰면은 우리도 전성비 개쩔을 수 있어. 이런 변명들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인텔 15세대는 암드랑 똑같은 TSMC에다가 N3B 9000번대 암드는 M4P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공정을 쓰는 거지. 자, 그런데 이번에도 뭔가 그 성능이 조금 밀리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정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냥 설계 역량 자체가 암드에 비해서 개박살 났던 거지. 자, 과연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희망 회로를 갖다가 완전히 태워버릴 것인지, 그게 아니면 조금 살려줄 것인지 지금부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가져온 285K는요, 지난 세대로 따지면은 14900K, 그러니까 인텔의 플래그십에 해당되는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P코어 8개에다가 E코어 16개 해가지고 24개의 코어. 이번에는 하이퍼 스레딩이 완전히 전부 다 빠졌어요. 때문에 스레드 개수가 원래는 코어 수랑 좀 차이가 났었잖아요. 이번엔 똑같습니다. 자, TDP는 125W에서 250W까지. 램클럭은 기본이 6400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뻥튀기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가격은 일단 그 MSRP 기준으로는 14세대랑 완전히 동결을 하거나 일부 모델은 조금 인하를 하긴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MSRP라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YSRP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이 급한데 제가 딴 얘기로 계속 세고 있었죠. 지금부터 바로 성능 보여드릴게요. 먼저 CPU치. 일단 이게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막 구매를 하신 제품이 아니라 출시 전에 제가 미리 샘플을 받아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또 요 시기에는 요런 이제 보드 같은 거에 바이오스가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때문에 완전히 이 점수가 얘 성능입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긴 한데 이게 조금 보면은 꺼림칙하죠. 점수라고 나오고 있는 게 그 유출된 점수라고 여기저기에서 나오던 점수랑 그냥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심지어 이게 측정할 때 이제 솔직히 좀 점수가 들락날락하게 되면은 제가 이거 바이오스가 좀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러프하게만 받아들일 텐데, 이게 측정을 하는 내내 점수 변화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요, 테스트를 할 때 최소 3번씩, 그 많게는 좀 5번씩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각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따로 보여드린다고 해도 딱히 어떤 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끝. 이거보다 뭐 더 엄청나게 높게 나오거나 더 적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작업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멀티 점수를 갖다 엄청나게 따지겠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AMD 가야지. 플러스 어쨌든 149K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소폭이라도 좀 나아지긴 했잖아요. 자, 그런데 게이밍에서는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느낌 오시죠? 암드 쪽에서 98X3D 요거 이제 조기 출시설이 솔솔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갖다가 이 암드의 포텐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이잖아. 하지만 78X3D가 지금은 게이밍 킹이니까 요거랑 비교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말하는 것도 사실 입 아픈 수준으로 처참하고요. 심지어 작년에 나온 전세대 CPU인 149K 대비해서도 성능이 소폭 떨어지는 느낌? 아니 사실 저는 암드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어. 타사니까. 역량이 딸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전세대 자기네들이 만든 거 그거에 비해서 게임 성능이 떨어지는 건 이건 좀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거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가. 자 하지만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본 다음에 인텔은 망했구나. 이제 인텔 주식 더 꼬라박을 테니까 인텔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고 끝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게 시작이 된 게 아마도 8세대에서 9세대 넘어갈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i9 그때 막 나오면서 이제 좀 차력수가 시작이 됐잖아요. 어쨌든 솔직히 그 뒤로 나온 제품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대랑 별반 차이는 없는데 계속 전력만 때려 먹여가지고 성능을 올린 거잖아. 자 그런데 이런 전력 효율 면에서는 이번에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CPU 벤치죠.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 실제 먹이는 전력이 14900K 대비 100W 이상 내려간 게 바로 눈에 보이고요. 게임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물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78X3D 이런 정도 수준까지 전력이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전세대인 14900K랑 비교를 하면은 한 30W 이상 지금 전력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사실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사용에서는 30W가 예를 들어서 빠졌다. 그럼 만약에 게임하는 사람한테는 여기에 들어가는 쿨러부터가 바뀌어요. 2등급이나 적어도 1등급 이상은 내려도 돼.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 절감이 되긴 하겠죠. 다만 이 코어 울트라 2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엄청난 단점이 하나 있죠. 에로 레이크 리프레시 그거 없애겠습니다. 바로 노바랑 레이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물론 뭐 인텔이 전략을 바꿀 수도 있긴 합니다. AM5나 AM4처럼 이런 식으로 장기간 사용을 해줄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뭐 해줄 리가 별로 없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오던 애들이 갑자기 개과천선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이런 소켓 얘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직도 인텔이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 느낌? 아니 암드 보면은 느끼는 바가 없나? 이게 학습이 안 돼?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인텔 15세대가 망한 세대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제도약의 발판이냐 이거에 대한 의견과는 별도로 갑자기 광고 주고도 날벼락을 맞은 당사자가 있죠. 기가바이트. 사실 기가바이트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기가바이트 잘못은 아니잖아. 얘 성능 안 나오는 게. 자 그러니까 요거 좀 짠하잖아요. 일단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먼저 어로스에는요 마스터, 프로, 스텔스, 엘리트 이렇게 4종이 있는데 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바로 아랫 라인업 한 40만 원대 중후반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꽤나 비싼 라인업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전체가 전부 하얀색에다가 M.2 슬롯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방열판 처리 거기다가 올 레치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간단하게 탈착 가능하고요. PCI 슬롯은 X16 1번 슬롯 메탈 처리되어 있고 요즘 비싼 보드에서 많이 하는 거죠. 글카 탈착 버튼은 오른쪽으로 따로 쭉 빼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 램 슬롯 같은 경우에는 이게 1, 3번 슬롯은 아예 사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 2번이랑 4번 슬롯에만 메탈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 스팟 쿨링처럼 이런 팬이 사실 이게 예전이랑 좀 다르게 D4나 D5에 와서는요. 램의 전압을 매겨가지고 램이 뭐 발열이 폭발을 하는 것보다 mem컨의 한계가 더 빨리 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열판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스팟 쿨링은 거의 없어지는 게 추세였어요. 아무튼 이런 게 따로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에는 아머는 없고 전원 포트는 이렇게 디버그 정보랑 간단하게 전원 조작할 수 있는 버튼부 들어가 있고 SATA 포트는 요즘에 이제 좀 개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갖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4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요 안테나 있잖아요. 와이파이.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끼우는 거였었는데 돌리는 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자 전원부 히트싱크는 두툼하니 안쪽에 히트 파이프까지 넣어가지고 방열에 꽤나 신경을 쓴 모양새이고요.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긱바의 방향성 이런 게 그냥 적용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약간 여유 있게 할당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가독성이 좋아졌죠. 그래도 요즘에는 좀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얘 램 클럭이 기본적으로 6400으로 동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바로 끼워서 부팅을 하자마자 이렇게 6400이 오토로 잡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긱바에서 같이 보내준 요 램 보니까 무슨 XMP 값이 8800? 심지어 이게 살짝
좀 미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8800이 그냥 들어가요.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기가바이트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9500까지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뭐 제가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그냥 8800까지는 사용하는데 문제도 없고 바로 들어가고 TN5도 돌고 뭐 그래요. 이게 램 기준치가 AMD에 맞춰지다 보니까 조금 그 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적용은 요렇게 됐다는 거. 요건 여러분들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독주를 여러분들 싫어해요. 암드가 그렇게 좀 깨질 때는 인텔 갖다가 욕하고 암드를 갖다가 좋아했었는데 반대로 요즘에 인텔 좀 보잖아? 그럼 좀 짠해. 이게 뭔가 싶어 얘네. 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뭐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만. 인텔 좀 정신 차리자고. 일단 보드 규격부터 좀 장기간 사용하자. 이게 뭐니 이게? 아니 세상에 한 세대만 보드를 지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게 지금 장난이야?